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3일 월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11월의 첫 월요일인 오늘 하늘 맑고 청명하겠습니다. 다만 출근길 공기는 한층 더 차가워졌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영하 1도 안팎으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한낮에는 13도까지 기온 오르겠는데요. 당분간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감기 걸리지 않도록 외출하실 때 옷차림 따뜻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초반까지 뚜렷한 비 소식은 없겠고요.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강원도 내 요양병원의 야간 인력난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 인력 수급이 어려운 군면 단위 병원들의 경우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고요. 초고령화 시대 지속 가능한 의료와 돌봄이란 과연 무엇인지 해법을 함께 찾아보는 포럼이 마련됐습니다. 리포터 코너에서 전해드립니다. 영서 남부권의 생생한 소식 전해드리는 통신원 코너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영월군 소식 함께하도록 하죠. 11월 3일 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8월 강원 지역 출생아 수는 증가한 반면 사망자 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인구 동향을 보면 강원 지역 8월 출생아 수는 54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21명보다 26명 증가했습니다. 반면 강원 지역 8월 사망자 수는 1,12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249명보다 120명 감소했습니다. 강원 지역 8월 혼인 건수는 448건, 이혼 건수는 233건으로 각각 조사됐습니다. 강원도가 겨울철 도로 제설 종합대책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이달 15일부터 넉 달 동안을 제설 대책 기간으로 정해 국도와 지방도 2,100km에 대한 관리에 나섭니다. 또 제설 지원 긴급 대응반을 편성해 각 시군이 폭설에 공동 대응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제설제 4만 톤과 제설 장비 200여 대를 도내 제설 전진기지 37곳에 사전 배치합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가 발표한 최근 강원 지역 경제 동향을 보면 올해 3분기 제조업은 전분기 수준을 유지하고 서비스업은 소폭 개선돼 강원권 경기는 보합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건설업은 공공부문은 소폭 개선됐지만 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감소세가 지속돼서 소폭 둔화됐습니다. 7월과 8월 중 취업자 수는 감소로 전환했고 소비자 물가 오름폭은 소폭 축소됐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의료기관이 부족한 강원도 군면 단위 지역의 경우 현재 요양병원들이 지역 어르신의 의료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성적인 인력난에 더해서 제도적 제약까지 겹치면서 현장에서는 환자 돌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강원특별자치도 간호조무사회 김연자 회장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회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현재 강원도 지역의 요양병원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부터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네. 회장님 말씀해 주실까요? 요양병원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네, 강원도는 의료인력 배치 측면에서 매우 열악한 상태입니다. 예. 인구 1,000명당 간호사 수가 4.1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낮고 특히 조서 상간 지역은 1명에서 2명대에 머무는 시군이 많았습니다. 예. 이런 인력 부족이 지역 간의 격차는 요양병원들이 돌봐야 할 노인, 만성질환 환자 등 고위험군이 많은 상황에서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네. 도시 지역에 비해
보수 및 생활 여건이 상대적으로 낮아 인력 유치가 어렵다는 지적 또한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 요양병원이 단순히 입원형 돌봄 기관에서 벗어나 재활, 퇴원, 관리, 지역사회 돌봄 연계 등 더욱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리적 여건이 좋지 않은 지역이 많고 병원 간 전원이나 응급체계 연계가 취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능을 제대로 갖추기에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결국 역할은 커졌는데 이를 뒷받침한 인력 인프라 운영 체계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는다는 점이 현장에서 느껴지는 큰 부담입니다. 예. 생활 여건의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고 지리적으로도 아무래도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고위험군 환자들의 경우는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또 요양병원에서 만성적인 야간 당직 인력 부족이 환자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야간 인력 공백은 곧 골든타임 성질입니다. 예. 강원도 내 요양병원들은 인력난이 특히 심각합니다. 지리적으로 의료 인력 수급이 어려운 지역이 많고 교통 여건도 불편해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들이 야간 근무를 기피하는 경향이 두드러집니다. 네. 이로 인해 야간에는 최소 인력만이 병동을 지키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예. 당직 인력의 부족과 피로 누적은 결국 환자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합니다. 낙상이나 호흡곤란 같은 응급 상황이 발생해도 즉각적인 관찰보고 기초 처치가 어려워 초기 대응이 지연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밤에 사람 손이 모자라면 환자 이상 징후를 놓치기 쉽고 응급콜이 울려도 한두 명의 여러 병실을 동시에 돌보느라 대응이 늦어진다는 호소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예. 이처럼 야간 인력 공백은 단순히 업무 부담을 넘어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골든타임의 성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이 골든타임이라는 게 시간대를 가려서 찾아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 부족이 또 야간에 특히나 그런 상황들이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로 이어질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현행 법률상 간호조무사가 야간 당직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이 돼 있는데 이런 제한이 특히 요양병원 현장에서 어떤 문제를 만들고 있을까요? 네, 법 해석에 현실의 팀워크를 묶어둔 상태입니다. 예. 2016년 법제처는 당직 간호사를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없다고 해석했습니다. 예. 반면 당직이 아닌 정원 기준에 따른 평상시 정원은 요양병원의 현재 간호사 정원의 3분의 1 범위 내 간호조무사 대체가 가능하다는 의료법령상의 규정이 있어 평시와 당직 규정이 충돌하며 현장 혼돈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예. 평시엔 함께 일하고 당직에서는 함께 못한다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법제처의 해석이 야간 인력난과 비용 부담을 키우고 있습니다. 예. 법이 정한 간호체계의 원칙은 존중하지만 현실적으로 야간에는 간호 인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간호조무사가 일정 조건 하에 보조 역할이라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장 관계자들은 이렇게 호소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현재 이런 법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인력난으로 강원도 내 일부 요양병원에서는 간호조무사들이 이제 간호사와 함께 야간 근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자, 이런 상황은 주로 어떤 경우에 발생을 하고 현장에서 이로 인해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는지도 알려주실까요? 네, 현장은 이미 함께 잠을 지키고 있지만 제도 밖에 불안정이 큽니다. 이러한 제약 때문에 간호조무사는 당직이 아닌 일반 야간 근무 형태로만 배치되는 경우가 많아 당직 간호사에게 업무 책임 부담이 편중됩니다. 이로 인해 편법 당직 등 제도 밖 운영이 현실화되고 자난 책임 경계가 모호해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처럼 불안정한 구조는 현장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결국 병원들이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편법성 운영을 지속하거나 주간 근무 인력에게 추가 야간 대체 근무 부담을 지우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간호조무사에게도 일정 수준의 야간 보조 역할을 공식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제도권 안에 협력으로 바꾸어 불안정한 편법을 줄여야 합니다. 예. 최근에 그래서 간호조무사를 당직 의료인으로 인정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과 취지는 무엇일까요? 네, 핵심은 간호사 필수 간호조무사 보조입니다. 개정안은 요양병원에 한해 간호조무사를 당직 의료인으로 들 수 있게 하되 항상 간호사 1인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명확히 했습니다. 취지는 대체가 아니라 보완입니다. 예. 간호사는 임상 판단과 지휘를 하고 간호조무사는 관찰, 기초, 처치, 신속 보고 등 모두 역할을 수행하는 구조입니다. 신당직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안전을 높이고 공백은 줄이자는 취지입니다. 단순히 인력을 채우자는 것이 아니라 현장 중심의 유연성 제도를 운영하여 응급 대응 공백을 줄이자는 게 핵심입니다. 예. 이 간호조무사의 당직 참여를 두고 다양한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 개정안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의 협력 체계나 표준화된 교육책 마련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장에서 좀 어떤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실까요? 네. 현실은 시너클을 법과 표준으로 바꾸는 일입니다. 예. 2016년 법제처의 해석은 간호사 전면 대체 불가였고 이번 안은 간호사 포함을 전제로 한 제한적 참여라서 취지가 다릅니다. 요양병원의 인력 배치 기준을 맞춰 유연성을 제도화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의사, 간호사는 지휘 판단, 간호조무사는 보조 및 신속 보고 등 현장의 역할을 법으로 선명하게 하는 개정입니다. 물론 역할과 핵심의 범위는 명확히 하고 교육관리 체계를 함께 보완해야 하지만 이번 개정은 현장을 인정하는 첫 걸음이라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예, 현장에서 간호조무사들이 맡고 있는 역할을 고려했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의료법 개정안이 분명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 자, 그럼 끝으로 이번 의료법 개정안이 어려움에 처한 강원도 요양병원 의료 현장에 앞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오길 기대하시는지 청해 듣겠습니다. 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단순히 인력 부족을 메우는 임시 방편이 아니라 현장을 존중하는 제도적 전환점이 되길 바랍니다. 환자 곁을 지키는 사람은 결국 현장의 인력이고 제도는 그들의 현실 위에서 작동해야 합니다. 간호조무사가 당직 인력으로서 일정한 역할을 인정받게 되면 요양병원의 야간 안정망이 한층 강화될 것입니다. 동시에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각자의 전문성을 살리며 협력할 수 있는 팀 기반 돌봄 체계가 자리 잡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무엇보다 이 개정안이 환자 안전과 돌봄의 연속성으로 높이는 실질적 변화를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강원도 요양병원의 인력난 문제는 고령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절박한 현실이기도 하죠. 모쪼록 합리적인 방향으로 앞으로의 상황이 개선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간호조무사회 김연자 회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8시 47분입니다. 내년부터 통합돌봄 지원법이 시행되는데요. 법 시행을 앞두고 지역사회 돌봄의 방향을 논의하는 의미 있는 포럼 행사가 원주에 마련된다고 합니다. 리포터 현장에서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죠. 추인혜 리포터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역에서도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통합돌봄 지원법 실현을 앞두고 의미 있는 포럼이 준비됐다고 하는데 우선 통합돌봄 지원법에 대해서 소개해 주실까요? 네, 초고령화 사회에서 돌봄이 필요한 노인 인구가 점점 많아지고 있죠. 네. 그런데 돌봄은 지역이나 살고 있는 환경에 따라서 의료 접근성이 좋지 않아서 돌봄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고령이나 장애 또 질병으로 돌봄이 필요한 모든 사람이 살고 있는 곳에서 의료와 요양, 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마련했는데요. 정식 명칭은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이나 장애인이 다른 곳에 가지 않고도 의료 요양 복지 서비스를 살던 곳에서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건데요. 돌봄이 필요한 이 대상자 입장에서는 체력 소모나 또 경제적 낭비가 없기 때문에 기대가 되는 점들이 많습니다. 각 지자체를 중심으로 이 지역사회의 특징과 대상에 맞게 지자체가 돌봄 기관들과 그 시스템을 만드는 게 핵심인데요. 이 법은 내년 3월 27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런 흐름에서 강원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은 11월 11일에 기획 포럼으로 의료와 돌봄의 경계를 허물다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강원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 신승훈 전무이사에게 들어보시죠. 일단은 저희가 그 조합 창립 23주년을 맞아서 좀 포럼을 좀 준비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어떤 내용을 좀 준비할까 그랬는데 이제 내년 26년 이제 3월 27일부터 돌봄 통합 지원법이라는 게 이제 시행이 되는데 그거에 앞서서 저희가 또 의료 협동조합으로서 또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에 따라서 그럼 지역사회의 이런 돌봄과 의료의 연계의 중요성은 점점 어떻게 보면 대두되고 있고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여기 그 주제처럼 경계를 좀 허물면서 넘나들 수 있는 협력 방안을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해서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포럼 구성은 어떻게 돼 있는지도 소개해 주시죠. 네, 병원 중심이 아닌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을 실현하기 위한 법인 만큼 지역 차원에서의 탄탄한 준비가 중요한데요. 지역의 돌봄 관련 기관인 복지기관과 또 의료 종사자들이 모여서 이 앞으로의 돌봄 연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시간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이 지역사회와 연계와 협력 방안을 고민해보는 시간들로 이번 포럼은 주제 발표와 종합 토론으로 구성되는데요. 일부에서는 파주 연세 송내과 원장이 직접 원주에 찾아와서 파주에서의 지역 의료 연계 사례와 또 해외 모범 사례로 일본의 의료생협 사이타마 돌봄 공동체 활동을 소개합니다. 일본에서 의료협동조합이 마을 공동체와 결합해서 주민들이 서로 돌보는 구도를 보고 인상을 받아서 이 사례를 공유하고 또 원주 지역 현실에 맞는 모델을 함께 고민할 예정인데요. 2부에서는 의사와 작업치료사 또 사회복지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직접 이 실제 연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신승훈 전무이사 이야기 들어보시죠. 아마 생소하신 분도 있으실 거고 많이 들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 돌봄이라는 영역이 너무 방대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옆에서 이제 뗄래야 떼놓을 수 없는 영역이거든요. 근데 그 돌봄이라는 게 결국에는 네트워킹, 다양한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는 주체들이 모여서 정말 이렇게 다학제 방식이라고 하죠. 다양한 이런 학문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제공이 됐었을 때 결국에는 지역에서 내가 온전히 머물면서 그런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지역에서 이런 것들을 주민들과 함께 그리고 지역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런 모델들을 계속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포럼을 준비한 협동조합은 자체적으로도 주민들과 꾸준히 소통을 하고 있다고요. 네, 강원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강좌를 비롯해서 지역 주민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참여 프로그램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또 누구나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 포럼은 11월 11일 화요일 오후 3시에 원주 밝은신협 5층 대강당에서 열리는데요. 통합 돌봄에 관심 있는 분들은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더해진다면 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 같네요. 오늘도 소식 고맙습니다. 추인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 통신원과 함께 영서 남부권의 생생한 소식 전해드리는 통신원 코너입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통신원과 함께 다양한 영월 지역 소식 나눠볼 텐데요. 영월 미디어 기자 박물관의 고명진 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첫 소식 함께 나눠보죠. 자, 지난주 제43회 영월 군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가 성대하게 열렸다고요? 전해주시죠. 네. 제43회 영월 군민의 날 기념식이 지난 31일 오후 5시 영월군 스포츠파크 실내체육관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송명정 아나운서의 사회로 생동감 크루의 미디어 퍼포먼스 공연을 시작해서 개회선언, 국민의례, 국민 헌장 낭독, 헌정 홍보 영상 상영이 이어졌습니다. 이어진 국민대상 시상식에서는 농업, 사회봉사, 문화예술, 지역경제 등 각 분야에서 영월의 발전에 기여한 국민들이 수상에 영예를 안았습니다. 식후 공연에서는 트롯가수 김영빈, 황유빈의 무대가 분위기를 한껏 달궜으며 마지막 순서로 준비된 드론 라이트 쇼가 밤하늘을 수놓으며 국민의 날의 대미를 장식했습니다. 영월군 관계자는 오늘의 영월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땀과 열정으로 만들어졌다며 앞으로도 함께 웃고 발전하는 공동체로 나아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예, 올해로 43번째를 맞이한 영월 군민의 날 행사 소식이었고요. 자, 다음은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5년 만에 아기 울음소리가 울려 퍼진 영월 상동읍에 축하 편지를 보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 10월 15일 5년 만에 영월군 상동읍에서 태어난 아기 김유준 군의 출생 소식을 듣고 축전을 보내며 기쁜 마음을 함께 나눴습니다. 김 지사는 축전에서 사랑스러운 왕자님 유준이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구가 적은 읍인 상동읍에 5년 만에 울려 퍼진 아기 울음소리는 온 마을의 기적이자 강원특별자치도가 함께 키워나갈 희망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유준이의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응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도청 실국장 모임인 동위에서도 유준이의 탄생을 축하하며 기저귀와 영유아 우유 등 육아용품 등을 전달해 따뜻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예, 온 마을의 한편, 관심과 사랑으로 유준군이 네, 건강하고 밝게 자라길 기대하겠고요. 네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영월 미디어 기자 박물관과 동네방네 기자단이 진행하는 아름다운 영월 이야기 사진전이 주민주도형 문화활동으로 주목받고 있다는데 어떤 행사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지난 10월의 마지막 날인 31일 오전 10시 영월 미디어 기자 박물관에서는 동네방네 기자단 주관한 지역 생활예술 지원 사업 아름다운 영월 이야기 사진전 개막식이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영월문화재단이 주최하고 강원특별자치도와 영월군이 후원했으며 영월의 자연과 사람, 일상을 주민의 시선으로 담아낸 작품을 전시에 눈길을 끌었습니다. 개막식에는 인교사목장의 사회로 진행됐고 국민의례와 내빈 소개에 이어 환영사와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김문식 단장은 주민이 직접 기록하고 전시하는 이 자리가 영월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박상원 영월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와 최윤태 마을공동체 라디오 방송본부장, 김명수 평생학습 동아리연합 회장이 축사를 전하며 지역 문화의 지속적인 성장과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네, 주민들의 참여로 의미를 더하는 아름다운 영월 이야기 사진전 소식 들어봤고요. 또 제17기 영월 희망농업대학 수료식이 열렸다는 소식도 준비해 주셨네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관장님.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영월군 통신원 영월 미디어 기자 박물관의 고명진 관장과 함께했고요. 11월 3일 월요일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술 김상열, 구성 황진영,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